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건설 재료 시험 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시멘트의 조기 강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멘트 중 조기 강도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알루미나 시멘트입니다. 알루미나 시멘트는 알루미나 성분이 많아 수화 반응이 매우 빠르고 조기 강도가 가장 큽니다. 1일 강도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7일 강도에 달하며 내화성과 내산성이 우수합니다.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도 조기 강도가 크지만 알루미나 시멘트보다는 낮습니다. 고로 시멘트와 실리카 시멘트는 장기 강도는 우수하나 조기 강도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A. 콘크리트의 공기량 영향 요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A. 콘크리트의 공기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량은 증가한다입니다. A.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합니다. 온도 상승으로 기포가 팽창하여 일부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시멘트 분말도가 높으면 표면적이 커져 공기량이 감소하고 0.4에서 0.6mm 세립분이 증가하면 공기량이 증가하며 진동 다짐 시간이 길면 기포가 빠져나가 공기량이 감소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아스팔트의 온도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온도에 따라 아스팔트의 경도, 점도 등이 변화하는 성질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감온성입니다. 감온성은 온도 변화에 따라 아스팔트의 경도, 점도 등 물리적 성질이 변화하는 특성입니다. 아스팔트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드러워지고 점도가 낮아지며 온도가 낮아지면 단단해지고 점도가 높아집니다. 방수성은 물을 차단하는 성질, 신장성은 늘어나는 성질, 점착성은 달라붙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감온성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에 안정적인 우수한 아스팔트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골재 체가름 시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실정률입니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으로 입도, 조립률,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정률은 골재의 절대 용적이 겉보기 용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별도의 용적 측정 시험이 필요하며 체가름 시험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체가름 시험은 각체에 남는 골재의 질량 100분율을 측정하여 입도, 분포를 파악하는 시험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폭약 취급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폭약을 다룰 때 주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뇌관과 폭약은 함께 저장한다입니다. 폭약 취급 시 뇌관과 폭약은 반드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함께 저장하면 충격이나 화재 발생 시 연쇄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운반 중 충격 금지, 다이너마이트의 직사광선 차단, 흡습과 동결 방지 등은 올바른 안전 수칙입니다. 폭약은 전용 화약고에 보관하고 온도와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며 화기를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시멘트 분말도의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분말도가 큰 시멘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풍화하기 쉽다입니다. 분말도가 큰, 즉 입자가 미세한 시멘트는 공기 중의 수분이나 탄산가스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 풍화하기 쉽습니다. 물과의 접촉 표면적이 커서 수화 반응이 빠르고 초기 강도가 크며 블리딩이 작아집니다. 분말도가 큰 시멘트는 수화열이 크고 건조 수축도 크지만 강도 발현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혼합 시멘트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멘트 중 혼합 시멘트에 속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고로 시멘트입니다. 혼합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한 시멘트로 고로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플라이애시 시멘트 등이 있습니다.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와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의 일종이고 알루미나 시멘트는 특수 시멘트입니다. 혼합 시멘트는 수화열 저감, 장기 강도 향상, 경제성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강의 열 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의 경도와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오스테나이트 영역까지 가열한 다음 급냉하여 마텐자이트 조직을 얻는 열 처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담금질입니다. 담금질은 강을 오스테나이트 영역 약 섭씨 900도 이상까지 가열한 후 물이나 기름에 급냉하여 마텐자이트 조직을 얻는 열 처리입니다.
마텐자이트는 경도와 강도가 매우 높지만 취성이 큽니다. 불림은 공냉, 풀림은 선행, 뜨임은 담금질 후 재가열하여 인성을 향상시키는 처리입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골재의 함수 상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골재 입자의 표면수는 없고 입자 내부의 빈틈은 물로 포화된 상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표면 건조 포화 상태입니다. 표면 건조 포화 상태 SSD는 골재 입자 표면에 물은 없고 내부 공극은 물로 완전히 포화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기준으로 골재의 흡수율과 밀도를 측정합니다. 노건조 상태는 완전 건조, 공기 중 건조 상태는 자연 건조, 스면 상태는 표면에도 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열 번째 문제는 시멘트 혼화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멘트의 응결을 상당히 빠르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로서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콘크리트 그라우트 등에 사용하는 혼화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급결제입니다. 급결제는 시멘트의 응결과 경화를 현저히 빠르게 하는 혼화제로 쇼크리트, 그라우트, 누수방지 공사 등에 사용됩니다. 감수제는 단위 수량 감소, 지연제는 응결지연, 발포제는 기포 생성 혼화제입니다. 급결제로는 알루민산소다, 규산소다, 탄산소다 등이 사용되며 첨가량은 시멘트 중량의 2에서 5% 정도입니다. 11번째 문제는 콘크리트의 시간 의존적 변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콘크리트의 일정한 하중을 지속적으로 제하하면 응력의 변화가 없어도 변형은 시간에 따라 증가합니다. 이와 같은 변형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3번 크리프입니다. 크리프는 콘크리트의 일정한 하중을 지속적으로 제하할 때 응력 변화 없이 시간에 따라 변형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크리프는 물 마이너스 시멘트비, 습도, 온도, 재령, 하중 크기 등의 영향을 받으며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건조 수축은 수분 증발에 의한 수축, 릴렉세이션은 응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12번째 문제는 콘크리트 팽창 혼화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콘크리트가 굳어가는 도중에 부피를 늘어나게 하여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을 막아주는 혼화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팽창제입니다. 팽창제는 수화 반응 시 팽창하여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을 보상하고 균열을 방지하는 혼화제입니다. 에트링자이트 생성으로 최적이 팽창하며 무수축 콘크리트나 프리스트레스 도입에 활용됩니다. 포졸란과 플라이애시는 포졸란 반응으로 장기 강도를 향상시키고 고로 슬래그 분말은 잠재 수경성으로 장기 강도와 수밀성을 개선합니다. 13번째 문제는 목재의 함수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건 상태에서 목재 함수율의 일반적인 범위로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12에서 18%입니다. 기건 상태는 대기 중에서 자연 건조된 상태로 목재의 함수율은 일반적으로 12에서 18% 범위입니다. 기건 함수율은 지역과 계절에 따라 변하며 우리나라는 평균 15% 정도입니다. 생재는 30% 이상, 전건은 0%입니다. 목재는 함수율에 따라 강도, 치수, 변형이 변하므로 사용 환경에 맞는 함수율로 조절해야 합니다. 14번째 문제는 콘크리트 워커빌리티 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시멘트의 양에 비해 골재의 양을 많게 한다입니다. 워커빌리티 개선 방법은 분말도가 높은 시멘트 사용, AE제나 감수제 사용, 혼화제 사용 등입니다. 골재량을 과다하게 하면 반죽 질기가 떨어져 워커빌리티가 나빠집니다. 적절한 단위 수량과 잔골제율, 적당한 슬럼프 유지가 중요합니다. 워커빌리티는 재료 분리 없이 운반, 타설, 다짐, 마무리가 용이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15번째 문제는 도로 포장용 콘크리트 품질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로 포장용 콘크리트의 품질 결정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휨강도입니다. 도로 포장용 콘크리트는 차량 하중에 의한 휘응력을 받으므로 휨강도를 품질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휨강도 4.5메가파스칼 이상을 요구합니다. 압축 강도는 건축 구조물, 인장 강도는 균열 검토, 전단 강도는 전단 파괴 검토에 사용됩니다. 휨 강도는 압축 강도의 약 10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입니다. 16번째 문제는 흙의 밀도 시험 기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흙의 밀도 시험에 사용되는 기계 및 기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체진동기입니다.
흙의 밀도 시험에 사용되는 기구는 피크노미터, 데시케이터, 온도계, 저울, 진공 펌프 등입니다. 체진동기는 골재나 흙의 체가름 시험에 사용되는 기구로 밀도 시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흙의 밀도 시험은 흙 입자의 비중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피크노미터에 시료와 증류수를 넣고 공기를 제거한 후 무게와 온도를 측정하여 비중을 계산합니다. 17번째 문제는 콘크리트 공기량 측정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 함유량 시험에서 워싱턴형 공기량 측정기를 사용하는 공기량 측정법은 어느 것일까요? 정답은 3번 공기실 압력법입니다. 워싱턴형 공기량 측정기는 공기실 압력법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공기실에 압력을 가하여 콘크리트 내부의 공기를 압축시키고 압력 감소량으로 공기량을 측정합니다. 무게법은 단위용적 질량으로 계산, 부피법은 물을 채워 부피 변화 측정, 공기 계산법은 재료의 절대용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8번째 문제는 콘크리트 워커빌리티 시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시험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마샬 안정도 시험입니다.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시험에는 슬럼프 시험, 구간입 시험, 리몰딩 시험, VB 시험 등이 있습니다. 마샬 안정도 시험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안정도와 흐름값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콘크리트 시험이 아닙니다. 슬럼프 시험이 가장 간편하고 널리 사용되며 슬럼프 값으로 반죽 질기를 판정합니다. 19번째 문제는 시멘트 비중 시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멘트 비중 시험에서 비중병을 실온으로 일정하게 되어 있는 물중탕에 넣어 광유의 온도차가 얼마 이내로 되었을 때 광유의 표면 눈금을 읽을까요? 정답은 1번 0.2도입니다. 시멘트 비중 시험에서 비중병을 실온의 물중탕에 넣어 광유의 온도차가 0.2도 이내로 일정해졌을 때 광유의 표면 눈금을 읽습니다. 온도가 안정되어야 정확한 부피 측정이 가능합니다. 비중병은 르샤틀리의 비중병을 사용하며 시멘트 약 64g을 광유에 넣고 기포를 제거한 후 부피 증가량으로 비중을 계산합니다. 20번째 문제는 흙의 액성한계 시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흙의 액성한계 시험에서 유동곡선을 그릴 때 세로 축 항목으로 오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함수비입니다. 흙의 액성한계 시험에서 유동곡선을 그릴 때 가로축은 낙하 횟수를 로그 눈금으로, 세로축은 함수비를 일반 눈금으로 표시합니다. 유동곡선에서 낙하 횟수 25회에 해당하는 함수비를 액성한계로 결정합니다. 액성한계는 흙이 소성 상태에서 액성 상태로 변하는 경계의 함수비로 점성토의 공학적 성질을 판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상으로 건설 재료 시험 기능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